안녕하세요.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포지셔닝이 무엇이고 이걸 사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대표님께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각 상품마다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목차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지셔닝이란 무엇인지 안내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포지셔닝을 실제 사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즉 포지셔닝의 뜻과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포지셔닝 뜻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뜻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고객의 마음속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뜻보다는 실제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활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포지셔닝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안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예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예시는 제가 마케팅 대행을 해드리면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수익화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즉 지식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네, 우선 그 전에 포지셔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예시를 봐도 이게 어떤 전략으로 설계된 것인지 이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념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고객이 현재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이 원하는 결과가 있을 텐데 그 해결 방법으로 대표님의 상품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있고 이 고객이 원하는 결과가 있을 텐데 이거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대표님의 상품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표님 상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되며 이를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예시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화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포지셔닝을 하는 이유가 사업이 잘 되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기 위한 조건부터 분석한 다음에 이 포지셔닝이 왜 필요하고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익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는 강의가 많이 팔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성과를 낸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유료 광고를 많이 집행하거나 아니면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팅 광고를 통해서 강의를 조금 판매할 수 있지만 결국 강의가 많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이 실제 성과를 낸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의 후기를 기반으로 1번을 선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화 강의를 판매할 때 실제 문제는 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수강생들이 강의를 끝까지 듣지 않고 두 번째로는 수강생들이 강의에서 알려준 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동기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동기부여 부족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동기부여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포지셔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까 수강생들이 끝까지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끝까지 진행하고자 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부족한 이유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수강생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즉, 저 강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희망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 강사 자체에 대한 포지셔닝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저 강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되려면 저 강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게 핵심이고 수강생들로 하여금 저 강사는 진짜 전문가니까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즉 포지셔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는 이 포지셔닝을 통해서 압도적인 위치에서 수강생들을 이끄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그럼 포지셔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수익화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의 포지셔닝 방법입니다. 이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의를 판매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 그 다음은 강의를 운영하는 중에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를 판매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대표님께서 웨비나를 통해 세일즈를 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세일즈를 하실 때 고객들에게 대표님이 이미 전문가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세일즈를 하시기에도 조금 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는
잠재 고객들을 퍼널에 유입시킨 다음에 이 잠재 고객들에게 정보성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표님을 수익화 전문가로 포지셔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로 수익화하는 방법, 혹은 블로그 마케팅으로 수익화하는 방법, 이렇게 정보가 담긴 정보성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배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표님을 저 사람은 수익화 전문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강의를 판매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진행하게 되시면 애초에 고객들이 웨비나에 들어올 때부터 대표님의 메인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일즈를 하기에도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표님이 웨비나에서 하는 말을 신뢰감 있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일즈 성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를 판매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이어서 강의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수강생이 원하는 결과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즉, 고객의 현재 상태가 여기 있고 고객이 원하는 상태가 여기 있다면 이거를 달성하는 방법, 즉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로드맵을 기반으로 대표님께서 수강생에게 현재 수강생분은 여기 있고 이 강의를 들어서 이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즉, 수강생분이 원하는 결과에 조금씩 더 다가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더 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수강생이 원하는 결과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여기 1번에서 이 퍼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널을 설계하지 않고 광고를 하게 되면은 광고비가 낭비되고 DB를 모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광고를 하기 전에 퍼널을 먼저 설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퍼널을 설계하는 방법은 제가 댓글에 무료 강의 링크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무료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화 강의의 경우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드렸습니다. 즉, 아까 안내드린 대로 고객이 현재 문제를 겪고 있고 그 다음 고객이 원하는 결과에 다가가는 수단으로서 대표님의 상품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사업에서 포지셔닝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수익화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이어서 블로그 마케팅 대행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대행 서비스에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대행 서비스가 우선 많이 팔려야 됩니다. 네, 그런데 강의와 다르게 대행 같은 경우에는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서비스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이 받게 되면 환불률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성과를 낸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의 후기를 기반으로 1번을 선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실제 문제는 2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즉, 대표님께서 좋은 지식으로 열심히 가르쳐도 실제 성과를 낸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표님께서 고객사에 이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혹은 이 업무를 진행해 주세요. 이런 걸 요청하더라도 고객사에서 자료를 일부분만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조금 늦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또한 동기부여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동기부여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포지셔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고객사가 생각하기에 이걸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희망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즉, 저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심리를 고객에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고객이 희망을 얻게 되면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대표님이 고객에게 저 사람은 전문가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고객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고객이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서 고객도 실질적인 성과를 빨리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닝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기부여 부족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럼 이 대행 서비스에서는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즉,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SNS 매체에 정보성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병원 블로그 마케팅 전략 혹은 2025년 변호사 마케팅 전략,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대표님을 이 사람은 이 블로그 분야의 전문가구나, 이렇게 포지셔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지셔닝이 되었더라도 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만 결제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결국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객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를 기반으로 대표님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고객의 정보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해야 됩니다. 즉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고 이 문제는 이러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방향을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런데 고객님께서 이걸 혼자 하는 건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진행하면 이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이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대표님의 상품을 포지셔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어떤 대행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포지셔닝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즉 지금 안내드린 방법 또한 아까 안내드렸던 포지셔닝 방법, 즉 고객이 현재 문제를 겪고 있고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에 대한 방법으로서 대표님의 상품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포지셔닝을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블로그 마케팅 대행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럼 세 번째로 당뇨 영양제를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즉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당뇨 영양제 또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양제가 많이 팔려야 되고 이 영양제에 만족한 후기가 많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제를 판매하는 데 있어 후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영양제에 만족한 후기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만족한 후기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걸 기반으로 또 영양제를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만족한 후기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만족한 후기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영양제를 구매한 다음에 꾸준히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 영양제를 60일치를 사더라도 한 일주일 동안만 먹다가 안 먹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가 아무리 좋더라도 영양제 자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영양제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족한 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영양제를 꾸준히 먹지 않는 이유는 동기부여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기부여가 안 된 이유는 상품에 대한 포지셔닝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영양제를 먹는다고 내가 원하는 성과를 확실히 얻을 수 있을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이 영양제를 드시면 고객님께서 원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객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여기서 과장 광고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객에게 믿음을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희망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즉 저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대표님이 포지셔닝이 되면서 고객을 이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 영양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네,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영양제를 판매하는 경우에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입니다. 네, 바로 SNS 매체에 정보성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이 사람들의 DB를 모은 다음, 즉 연락처를 모은 다음 이 사람들에게 당뇨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한 정보성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심화 내용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즉 SNS 매체에서는 조금 가벼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줬다면 이 심화 내용에서는 당뇨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심화적인 정보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고객은 이 내용을 보고 내 당뇨가 좋아지려면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러한 성분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영양제를 대표님이 판매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대표님의 상품이 가장 좋은 상품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표님이 판매하는 영양제를 먹는 것이 이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당뇨가 좋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면 대표님께서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DB를 모아두었기 때문에, 즉 고객의 연락처를 모아두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영양제를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양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포지셔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객에게 영양제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도 이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LTV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영양제를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포지셔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영양제를 판매하는 경우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드렸고, 방금 안내드린 내용 또한 아까 안내드렸던 고객이 현재 문제를 겪고 있고 이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방법으로서 대표님의 상품을 배치하는 것, 즉 아까 안내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즉 이렇게 당뇨 영양제를 판매하는 경우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뇨 영양제를 안내드려서 그렇지 사실 이거는 당뇨 영양제나 관절 영양제나 다른 영양제나 전부 다 똑같습니다. 즉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포지셔닝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네, 이런 궁금한 부분이 생기셨을 수 있습니다. 즉 니즈가 높은 DB를 만들고 싶은데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혹은 나의 상품에 맞는 고객을 유입시키고 싶은데 SNS에 어떤 컨텐츠를 업로드해야 되는 거지? 이러한 궁금증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표님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 말고도 다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대표님의 상품을 포지셔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